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다우입니다. 다우. 다우를 왜 켰느냐 하면은, 워런 버핏 있지요. 워런 버핏이, 과거에 우리가 리먼 사태 때, 어느 시점에서 매입을 했냐, 하는 걸 갖다가 책으로, 어, 봤습니다. 한 몇 년 됐는데, 그때 보니까 워런 버핏이 산 타점이, 어, 대체적으로 언제 사느냐 하면은 그 리먼 사태 기준입니다. 그때 어, 많은 시선들이 워런 버핏한테로 쏠렸고 워런 버핏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더 내려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갔다가 반등받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겠다 하고 나서부터 뭐 한 6개월, 9개월, 뭐 1년은 채 안 되는데 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더 내렸습니다. 더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우리 바이러스 사태 있지요. 바이러스 사태 때 급락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게 한 달인지 보름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세게 반등 들어왔지요. 이 내려왔을 때 워런 버핏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뭐 샀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은 싸다 싶으면 사니까 본인이 사고자 마음먹었던 주식을 관찰하고 있다가 싸지면 샀겠죠. 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어. 그리고 떨어지기 전까지 올라왔을 때쯤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요 언저리부터는 요 언저리 또는 이 언저리부터는 아마 매집을 하지 않았을 거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 요 언저리가 어딘가 하면은 한 29,000포인트죠. 시기적으로 따진다면은 2020년 11월,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 5월이죠. 2020년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거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우가 이런 식으로 이 그때 이때가 언제냐? 3월 달에 내가 이런 터널을 그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떨어질 거라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매도를 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추세 하단 쪽에 맞았으니까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터널이 위쪽 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쪽 걸로 보면은 여기 대충 장중에, 그러니까 일봉이니까 장중에 이 추세 터널을 갖다가 지지를 받고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닥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맞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요일이 이게 금요일입니다. 뒤에 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목요일, 이게 금요일.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요 1, 4분기부터 1, 4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요때 워런 버핏이 50주를 샀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410억 달러, 410억 달러를 샀습니다. 매수를 했죠. 워런 버핏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동안에 그 주식 매집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안 했다는 말도 있는데 워렌 버핏의 성향으로 볼 때 이때부터는 뭐 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이 정도 내려왔는데 이동안 사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거의 현금 보유를 높였다. 현금 보유를 높였다는 얘기는 뭐 주식을 매도한 것도 있겠고 산 것도 있겠고 하면은 매도가 매수보다 많았을 거다. 그 추정을 하고 또한 배당을 받지요. 배당을 한 두 번 정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배당 받은 거에서 어, 배당 받은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뭐 발표됐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그 워런 버핏의 그 회사가 뭡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 뭐 스노우볼 버크셔 해서웨이라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40 뭐 몇 년 동안에 44년입니까? 44년 동안에 한 주에 $10짜리가 1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1억 됐다. 그러니까 만 배 뛴 거죠. 만 배. 44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리 마법이죠, 복리. 이 평균 1년에 20%밖에 못 벌었거든요. 1년에 20%씩 벌면은, 한 달에 20%도 아니고 1년에 20%입니다. 1년에 20%씩 벌면은, 44년이 지나면은 이 정도 올라옵니다. 만 원이 1억이 됩니다. 만약에 한 달에 20%를 번다면은 뭐 44년까지 안 걸리겠죠. 44년이 뭐 굳이 따진다면은 대략 뭐 한 50개월쯤 되겠습니까? 500개월? 500개월. 500개월이나 500 몇십 개월쯤 되겠지요. 500 몇십 개월 되는 동안에 계속 복리로 20%씩 한 달에 벌어 나가면은 이 정도 기간이면은 번다. 만 배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식으로 가능한 수치죠. 자,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워런 버핏이 1월 달부터 3월 달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서 샀을 리는 없을 거고 요 밑에 내려올 때 사지 않았을까? 사면 올라가고 사면 올라가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얼마쯤 되냐? 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정으로. 대략 한 33,000. 이거 다우 산업이거든요. 다우가 33,000쯤일 때 이 정도 샀다. 3월 말까지 1, 4분기까지 샀다. 하면은 고점이 36,000이니까 대략 한 3,300포인트 정도 내려왔을 때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통상 그 워런 버핏이 보통 허리 이하에서 삽니다. 허리 이하에서 사면은 여기서 지금 많이 내려가봐야 3만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1, 4분기까지 3월달까지는 밝혔고 그 뒤에 추가로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더 얼마를 살 거냐. 그럼 현금이 얼마 있었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넘게 있다 그랬거든요. 1000억 불 이상 들고 있었습니다. 1100억 불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뭐 100몇십억쯤 되겠지요. 200억은 안 됐을 거고 150억도 안 됐을 거고 100억이 아니고 100조죠. 100조가 넘은 돈 중에서 41 그 4,410억 불을 갖다가 샀으니까 남은 게 뭐 최소한 60% 정도는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살 거냐? 더 떨어지면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면은 올라가고 사면 올라갔다고 본다면은 더 떨어졌으니까 이번 달에도 뭐 상당 부분 좀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떨어지면은 지금 워렌 버핏이 바닥에서는 안 사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 사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삽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떨어지는 중이니까 단기 바닥은 쳤지만은 올랐다가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은 뭐 대략 한 40% 샀다. 뭐 절반은 안 산 것 같으니까 뭐 40%나 또는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 샀다 하면은 2, 4분기에도 좀 샀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 좀 지나서도 또 살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면 일단 1차로 들어간 게 워런 버핏은 허리 이하로 들어가니까 허리를 이 정도 잡는다면은 한 3,000포인트 정도 내린다. 이 상태에서 33,000 뭐 내지 34,000 정도에서 3,000포인트 정도 내린다면 31,000이죠. 31,000이면은 거의 나름대로 바닥 근처에 온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반등이 들어오겠지요.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하면은 또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돈을 갖다가 그 미국이 태어나서 탄생한 이후로 가장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발행을 했지요.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로 낮춰져 있지요. 이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재임할 때 이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 그랬습니다. 연도 기자회견에서 연도 기자 연설에서 그 연초에 대통령들 연설을 하지요. 연설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겠다고 했는데 연준은 반대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하고 제로 금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찍어냈지요.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가지고 이만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게 지속되니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는데 코인 중에서 뭐 누나, 테라 뭐 이런 코인들이 테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코인이 세계 8위 정도까지 갔고 우리나라 시총 뭐 50조 정도 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휴지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큰 뭐 10대 대기업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순간에 사기가 돼버리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4천만 원 정도 채굴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토탈 채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90% 이상 채굴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내가 뭐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은 것들 채굴하는데 그 채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향후 코인 쪽으로 간다는 거는 뭐 나도 인정을 합니다. 나도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코인이라는 게 국가가 발행하고 공신력이 있어야지 신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뭐 그거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지금 수많은 뭐 코인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이상 발행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안 되지요. 코인의 장점이 뭐냐면은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코인의 장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몸에서 떼지 않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은 그 컴퓨터로 채굴을 했지요. 처음에는 채굴을 많이 하다가 많이 되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이제 채굴이 거의 다 되고 나서는 코인 하나 캐는데 거의 원가가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비슷하게 내려왔지요. 이게 가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박물관용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2100만 개나 되는 게 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채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치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뭐 상장이 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되는 걸 갖다가 중에서 뭐 몇 개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크레디트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굉장히 수월해졌죠. 현금 도난의 우려도 없고 수월해졌습니다. 그 카드보다 더 편한 게 사실은 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을 미국이 국가에서 발행을 하거나 뭐 미국은 돈을 국가에서 발행 안 하죠. 연방준비이사회라고 그냥 개인은 아닌데 사설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서 돈을 찍어내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은행격인데 한국은행은 국가의 것이죠. 근데 연준은 국가의 것이 아니고 법인의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라 보는 게 맞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인이 어쨌거나 개인의 것입니다. 국가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그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코인이 나왔습니다. 파이 코인이라고. 지금 사용하는 그 가입 수가 뭐 꽤 많은 것 같은데, 뭐 세계 10대 코인 안에 든다고 하는데 아직 상장은 안 됐고 무료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비트코인은 하나 채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컴퓨터를 갖다가 돌리는데 뭐 원가가 4천만 원 든다 그러죠. 그럼 뭐 전기세도 뭐 꽤나 들겠지요. 근데 이 파이코인은 뭐 전기세도 안 들고 뭐 데이터도 잡아먹지 않고 뭐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아직 뭐 시운전 중인 것 같습니다. 채굴도 덜 끝났고 뭐 가입자 수도 뭐 5천만 명 정도 된다니까 아직도 멀었고 뭐 하지만 뭐 몇천만 명 되는 가입자 수가 뭐 적은 가입자 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무료로 된다고 하니까 어 남한테 안 알려주고 몰래 자기 가족들끼리만 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얘기하니까 다음에 돈 주고 사겠다 하더라고요. 뭐 박사님 다운 발상이죠. 돈 될 때 그때도 안 넣었다. 남보다 반보만 빨리 가면 된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남보다 반보 먼저 사고 남보다 반보 먼저 팔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안전한 거래만 하겠다 주의죠. 근데 이 코인은 뭐 돈이 안 드니까 일단 안전하죠. 대신에 하루에 한번 채굴 키를 눌러야 하니까 귀찮지요. 한 놓은 지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코인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관심 안 가지고 할 때 나는 받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채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 워렌 버핏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워렌 버핏이 볼 때 나는 요 3만이 깨지고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바닥이다. 지금은 여기서 하락한 2022년 1월 5일부터 하락한 바닥은 어제 그제가 바닥이지 않을까. 목요일 바닥일 가능성도 꽤 있다. 미국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몇 달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할 때 이걸 얼마나 깨고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인플레가 8%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플레를 잡아야 되거든요. 인플레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지금 이 코인 쪽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될지 알지는 모르겠는데 코인 쪽으로 똘똘말해 가지고 투자버리면은 그냥 이 수많은 돈들이 그냥 허공 속으로 사라지죠. 주식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뭐라 그러나 저게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사가지고 주권을 소각시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가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놓은 코인들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인하고 뭐 워런 버핏하고 섞여 버렸는데 코인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그 싸이월드의 도토리 있죠. 도토리하고 코인하고 비슷할 수가 있다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지금 코인이 비슷하다. 그 싸이월드가 망하니까 코인이 그냥 날아갔지요. 루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안 망할 만한 회사가 하면은 좀 달라지죠. 내가 말씀드린 회사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쪽에서 뒤봐주고 있는 거라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하나 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와서 나는 얼마 전부터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거 가지고 뭘 살 수 있는 데가 뭐 2, 30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싸게 매매되고 있는 데가
짜장면집 하나 6만 원에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럼 한 10개 있으면 6만 원씩 한 10번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워런 버핏이 좀 빨리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쯤 들어갔으면은 지금 이 바닥 대비로 허리 정도 들어간 겁니다. 허리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렸다가 이 바닥 짚고 이제 턴에서 올라갈 거냐 쭉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이 발행된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그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을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한 번밖에 안 올리는데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금리 올린다 하면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트럼프는 이때 2023년부터 하겠다 했는데 한 1년 땡겨졌습니다. 1년 정도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2023년 연말쯤에 하겠다 했는데 1년 반 이상 땡겨진 거죠, 사실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그러면 0.5%로 간다면은 10번은 더 가야 되거든요. 10번은 더 가야 되는데 금리 인상만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10% 넘어갔던 게 아마 70년대 그때 인플레가 가장 심할 때 있었죠. 올쇼크 갈 때 2차 올쇼크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하고 70년 말하고 지금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생길까? 뭐 한 생각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 좀 흘러가면서 1년, 2년. 그리고 인플레를 잡고 나면은 점진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 상승을 얘기하거든요. 상승을 얘기하는데 점진적인 상승을 갖다가 하는 게 국가로 볼 때는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터지는데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터지겠죠. 따라서 미국이란 국가가 오래 존재하려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겠다. 미국이 적어도 100년 안에는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100년 안에 망할까 하는 질문을 갖다가 내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망한다 쪽이 많더라고요. 안 망한다 쪽이. 망한다 쪽보다 안 망한다 쪽이 한 6대 4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단 100년 안에 안 망한다. 대한민국은. 미국도 100년 안에는 안 망한다고 옛날에 저 등소평이 얘기했지요. 등소평이 죽기 전에 미국한테 100년 안에는 대들지 마라 하고 과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한테 뭐 30년 만에 30 몇 년 만에 대달라고 까불었죠. 중국이. 그래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복을 하면은 아주 악질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일본도 당하고 있지요. 일본이 그 버블 경제일 때 80년대 미국을 갖다가 거의 유린을 했지요, 돈으로. 그래서 미국이 그 처절한 몫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번 당했지요. 가미가제에 의해서 1번 당했고 와타나베 부인에 의해서 1번 당하고 2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대신에 멍청한 대한민국을 키워줄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을 키워주는데 원주민들은 살아남을 것이냐. 미국이 국가를 세울 때 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인디안들이. 그 인디안들을 살려줬습니까? 거의 다 죽였습니다. 인디안들이 1억 명 이상 살고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들었는데 1억인지 2억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인디안 숫자가 줄어가지고 한 1,500만 명 정도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종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올라갈 때 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로 모일 때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되죠. 왜냐면 나는 원주민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원주민인데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아메리카 인디안 같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발전하나 마나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거나 워렌 버핏이 요때 한번 샀습니다. 요때. 그러니까 요쯤 되겠지요. 34,000 정도에 샀습니다. 꼭대기가 39,900이니까 37,000 잡고 한 3,000포인트 정도 내려올 때가 허리다. 보면은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돼 올라가겠지요. 지금 뭐 몰빵을 친 건 아니고 가진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털어낸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따라서 한번 반등 들어갔다가 재차 하락을 하면은 그때 또 사지 않을까. 이 정도 많이 올라가면은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직 곡소리가 안 났거든요. 이제 코인 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지요. 루나 사태 때문에 곡소리가 날 겁니다. 좀 안 된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지요. 뭐 여기저기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바닥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내 주변에 뭐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아. 코인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코인 쪽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면은 그게 바닥일 것이다. 그러면은 뭐 코인 중에서 생존하는 코인이 있고 생존 못하는 코인이 있을 겁니다. 수천 개의 코인 중에서 뭐 수천 개가 없어지더라도 뭐 몇 개는 남아 있겠지요. 그래서 뭐 코인을 갖다가 사고 매매를 하시라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 사 먹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12,000원, 3,000원 할 때, 이때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뭐 피자 한 판 사 먹었다, 코인 가지고. 뭐 그전에는 피자 한 판도 못 사 먹었었지요. 그전에는 뭐 1,0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1,000원, 2,000원, 몇천 원 하다가 피자 한 판 12,000, 3,000원까지 올랐었지요. 그러다가 몇 년 또 지나면서 뭐 몇십만 원 소리 들렸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뭐 몇백만 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천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그래도 이 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을 해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한다면 가치가 있겠죠.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것보다 뭐 중국이 발행을 하게 되면 더 가치가 있으려나. 뭐 중국보다는 미국이 발행하는 게 더 가치가 있겠지요. 중국보다 일본이 발행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믿을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발행을 한다면은. 앞으로 세상은 종이화폐가 없어지고 뭐 이 전자화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지요. 그러면은 노인들은 어쩌냐 하는데, 그래서 뭐 노인들이 죽어야죠. 적응 못하면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뭐 나도 이제 노인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시내를 나갔습니다. 시내 나가가지고 이발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했는데 좀 일찍 끝났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집에 와서 뭐 물건을 꺼내다 보니까 오늘 꼭 가야 되는 병원 한 군데를 안 들렀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끝났을 때 이상하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 깜빡깜빡 하는 게, 내가 시내에 이발하고 병원 가려고 나가놓고 그거를 까먹고 돌아왔으니까 노인 맞지요. 이 정도 심각한 건망증이면은 야, 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내 스스로도 듭니다. 내가 자주 잊어먹어가지고 내가 찍은 영상들을 내가 밤에 자면서 듣거든요. 뭐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워런 버핏은 안 그럴까요? 나 볼 땐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자기가 모를 수는 있지만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워런 버핏이 90년대도 유명했거든요. 90년대도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겠다고 막 설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복리의 마법 하지만은 90년대의 워렌 버핏보다는 지금의 워렌 버핏이 더 유명하죠. 뭐 그때도 물론 유명했지만은 90년대도 지금이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사님이 바라보는 관점, 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은 뭐 찍을 수 없으니까 박사님이 바라볼 때 그 외국장, 유럽장에서 마지막 파동이 나왔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추봉입니다. 마지막 파동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나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다 쪽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게 파동이 나왔다고 보는데, 박사님이 명칭 붙인 파동 이름이 있습니다. 지게 파동. 파동이 끝나고 한 번 더 밑으로 미는 걸 지게 파동이라는데, 지게 파동이 나왔다고 봅니다. 나는 이 바닥을 갖다가 바닥 추세를 이렇게 쭉 껐을 때 여기 시작한 요 부분과 이 끝나는 부분이 크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 나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내가 또 지표로 삼는 박사님이 요날 현금과 신용까지 앵꼬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닥에 점한 거 맞다 했는데, 이런 일이 한 2, 3년에 한 3년에 한 두 번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99%, 98, 9%의 확률로 그날, 그 다음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로. 그러면 이길 확률이 98, 9% 이상입니다. 좀 버티면은 거의 이길 확률이 100%인데 한 3일 안에 4일 안에 이렇게 짧게 본다면은 이길 확률이 한 98, 9%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100%고 100%인데 케이스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한 1, 2%를 뺀 겁니다. 자, 여기서 1, 2, 3, 4, 5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고, 연결 파동 다시 1, 2, 3, 4, 5 해가지고 파동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A파가 끝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올라가다가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0%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기는 기만과 편취가 포함이 돼야, 두 개 다 존재해야 사기로 봅니다. 기망이 없거나 편취가 없으면 사기 아닙니다. 기망도 있어야 되고 편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편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망도 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기망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잘못 봐가지고 달리 움직일 수는 있겠지요. 그거는 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시장을 틀렸을 뿐이지 이걸 기망이라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강하게 올라올 것이냐 약하게 올라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조금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그 5일선과 11선을 뚫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2970인데 5일선을 뚫었고, 자,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을 뚫었고 21선에 걸렸는데 11선은 뚫었습니다. 여기 표는 없는데 요 사이에 있는데 내일 하루 만에 뚫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뚫을 것이냐는 지켜보면 금방 나오겠지요. 그리고 SM5 같은 S&P 500 같은 경우는 5일선은 뚫었고 11선은 한참 멀리 있습니다. 21선은 이렇게 한참 멀리 있지요. 자꾸 말이 헛나왔어. 이거 참 큰일인데. 그리고 나스닥을 봐도 5일선 위로 올라왔고 21선은
21선 밑에 있고 5일선 위에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5일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5일선을 뚫고 올라오고 21선 한참 밑에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급락을 했으니까 급등을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우를 볼 때 뭐 추세를 굳이 끊는다면은 꼭대기부터 끄면은 이런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조금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갭 상승해 가지고 위로 들어갈지 밑으로 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서도 뭐 2.2포인트 또 올랐지요. 그래서 저가 대비 이틀 만에 거의 1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점 대비 금요일 날 야간장까지 하면은 뭐 한 하루 만인가 이틀 동안에 바닥 대비 거의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선물로 볼 때. 그래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지금 나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또 강하게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 그려져 있죠. 강하게 올랐다가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이게 이제 끝이 나고 반등인 줄 알았는데 다시 빠졌죠. 이런 부분을 박사님은 지게파동으로 봅니다. 지게파동으로 보는데 뭐 파동을 매기는 게 따라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매긴 거는 이런 부분이 지게파동이 아니고 앞에 부분을 이거 다운입니다. 포함해서 그만큼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졌다 하고 보지요.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다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재차 하락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열권에 접어들었거든요. 미국 경기 너무 좋습니다. 그 직원을 갖다가 없어서 못 뽑습니다. 최저임금을 미국이 뭐 15달러 정도 시급으로 정한 것 같은데 그보다 2달러 더 줘도 2, 3달러를 더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 수준이 돼 있으니까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매집을 한 구간이 1, 4분기 1월달부터 요디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뭐 다우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우로 볼 때 1, 4분기 뭐 보통 워런 버핏 사면 올라가죠. 요리 떨어질 때 샀으면은 요렇게 계속 샀겠죠. 사고 올랐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좀 쉬면은 또 쭉 떨어지면은 다시 3월 달에 또 샀겠죠. 사면 또 올라가고 사면 또 올라가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집과 이 매집의 중간을 갖다가 잡으면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꼭대기가 37,000쯤 되고 평균 단가가 34,000쯤 된다. 그럼 34,000을 허리로 보면은 대충 31,000 정도가 바닥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왔습니다. 오고 반등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온 추세 하락은 끝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유출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뭐 조금만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요. 일주일, 이주일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기 바닥 치고 뭐 올라가고 있는 건지 뭐 1, 2주만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내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그래 보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인간 지표를 활용을 하면 그래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또는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하락을 했지만은 일단 하락이 끝났지만은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반등을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하락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락 진행 중에 큰 반등의 기회가 왔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하락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완전히 끝이 안 난 게 맞냐? 그건 잘 모르죠. 나는 끝이 안 났다고 보는데 올랐다가 내렸다가 재차 올라가면서 이걸 뚝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본 게 틀린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왜냐면은 테이퍼링이 한다고 했을 때 이리 쭉쭉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긴축을 한다, 금리를 올린다니까 내려오고, 아직 긴축은 들어가도 안 했습니다. 긴축을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악재만이 남아있지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부터 드리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치세요 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존에 있다가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닌데, 회사의 악재가 아닌데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관심 종목들이 내려가면은 뭐 적당한 데서 분할 매수해가 사세요 쪽입니다. 언제까지? 아마 올 연말쯤이나 내년 전반기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그때쯤까지는 바닥을 찍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주가가 경기를 선행하니까 그로부터 한 6개월, 9개월 후쯤 되면은 경기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리고 뭐 긴축이 마지막이다,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이런 소리들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염려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힌 상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정제되지 않은 의무로서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뭐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